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랑이띠의 기해년 운세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랑이띠의 전반적인 운세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다음 동영상부터는 호랑이띠 중에서 갑일간은 어떻고 을일간은 어떻고 이렇게 세분하면서 다양한 운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사주를 바라볼 때 여러가지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을 어떤 관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주를 바라보는 방법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이론인데 각각의 이론이라 해서 강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강론의 반대되는 말은 총론이 되겠지요. 이렇게 사주에는 다양하게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툴들이 있고, 그런 툴들을 강론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가지 강론 중에서 한 가지가 12신살이라는 방법론이 됩니다. 이 12신살이라는 방법론은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은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귀에 익은 용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령 역마살이라는 것들은 사주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화살이라는 게, 도화살 같은 경우도 이거 있으면 뭐 기생이 된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또 뭐 수옥살 이렇게 돼서 수옥살이 있으면 어디 갇힌데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그러니까 민간한테 전해지는 사주 용어들은 그냥 듣기에도 굉장히 겁이 나는 용어가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무슨 화개살이 있으면 뭐 죽음이 된다든가, 네가 하는 일을 다 망해버린다든가, 어떤 망하는 신살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만약에 겁살이 있으면, 겁살에 보면은 뭐 차악들 당하기도 하고, 내가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 내 가진 걸 다 뺏기기도 하고, 정말로 듣기에도 민망한 용어들이 민간에 많이 전해져 있고, 또 이런 용어들을 갖다가 한번 네이버라든가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그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겁나게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은, 이런 신살들은요 12년마다 누구나 한 번씩은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겁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고 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나쁘고 재산을 다 뺏길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다면 사람의 수명이 20년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매 12년마다 돌아오는 겁살의 해에 내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도화살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생이 된다, 아니면 내가 치부가 드러나서 어떤 문제가 돼갖고 좋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린다?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또 수옥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맨날 입원하거나 감옥에 수감되거나 구설이 굉장히 진행돼서 내가 어떤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12년마다 한 번씩 내가 하는 일이 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정말 도화살 때문에 어떤 부설에 시달리거나, 역마살 때문에 멀리 떠나거나, 겁살 때문에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거나, 이거를 12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을 다 당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정말로 살기가 버겁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 사주는요
실제 내 생활과 밀접하게 접목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을 매년 이렇게 흉한 것을 겪으면서 사람의 수명이 80년까지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한 측면도 있다. 우리는 늘 주변에서 방송을 보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화재도 나고 지진도 나고 태풍이 불어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된 사람도 있는 거지, 내 주변의 삶이 늘 그런 거에 노출된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것이 실제 나의 삶에 구현되는가 여부는 다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신사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명을 하거나 미래를 예측할 때도 이런 것들의 흉한 것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사주 구성이나 대운의 구성이 안 좋은 기운이 몰렸을 때 그런 것이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사람한테 이런 걸 감명하는 건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강하게 강요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적이나 굿을 갖다 권해서 사람한테 겁을 줘서 그렇게 부적이나 굿을 통해서 자기의 매출을 올리는 신사는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호랑이띠는 우리 보통 한자로 쓰면 이렇게 인호랑이를 쓰게 됩니다. 인생이죠. 이 인생 같은 경우에는 12신사로 신년, 유년, 술년에는 요거는 우리 삼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역마살, 여기를 육해살, 여기를 화개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삼재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띠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삼재가 끝나고 나면 요 기해년, 여기 내년이 해년이 되는 거죠. 돼지띠가 호랑이띠한테, 돼지띠의 해가 호랑이띠한테는 겁살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한 해를 넘기면 겁살이 괜찮냐? 그 다음에 쥐띠의 해가 되면요, 그건 제살이 돼요. 수옥살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여기는 참살의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호랑이띠한테 돼지띠는 겁살의 운이라고 봅니다. 겁살의 해가 됩니다. 이거는 호랑이띠한테, 이 띠에게 기해년, 이거는 겁살의 운이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또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또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떤 다른 구글을 통해서 어떤 겁살이 한번 찾아볼 거야 될 겁니다. 근데 겁살을 찾아보면은 정말로 흉측한 말이 많이 써 있습니다. 실제 저한테 감명받고 있던 분들도 내년에 어떤 변화를 얘기해 주고 나서 그 겁살 찾아보니까 정말 걱정되고 이렇게 힘든 걸 이렇게 어려운 걸 왜 얘기 안 해주셨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하지만 겁살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사주 구성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겁살의 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겁살의 운은 처음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만약에 내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그동안 해왔던 일은 어떤 연립주택을 지어서 팔던 일이다. 근데 삼재를 지나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가 삼재가 끝나는 올해의 마지막 기회에 어떤 기회를 얻게 되면 새로운 입찰 기회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돌산에 있는 돌을 내가 사서 이거 갖다가 정원석으로 파는
건축업은 건축업이지만 상황이 다르게 되는 거죠. 나는 연립주택을 지었던 게 많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만 그 연립주택을 짓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왜? 삼재를 지나면서 그 업이 그동안 잘 되었던 업이 그동안 이렇게 쭉 이런 회에서 잘 되었던 업이 삼재를 지나면서 굉장히 위축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겁살이 되면 그 업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안 남습니다. 3년 동안 지긋지긋했다.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삼재 때는 바꾸라는 거, 업종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아무튼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 계기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제안할 수도 있고 내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 겁살의 기운 속에서 어떤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위험 요소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의 경험이나 어떤 인맥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에 내가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원의 손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일의 영역은 어디냐면 어떤 낯선 공간입니다. 이거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환경이 바뀐다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그 국제 어떤 회계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것도 환경이 바뀌는 것들이고요. 어떤 대출을 깨서 레버리지 쪽을 갖다가 내가 이용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면 대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되는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면 경제가 갑자기 위기가 돌아와서 그동안 했던 일이 갑자기 도산되면서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리는 것, 이것 또한 환경이 바뀌는 것이지요. 환경이 바뀌면 아이템이 바뀌는 것이고 아이템이 바뀌면 고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환경과 아이템과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내 일을 펼쳐나가야 될 시기, 그 시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또한 겁살이 주는 의미가 됩니다. 과거 사람들은요, 농경사회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지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할 때 거기서는 어떤 건강 문제라든가 인맥 문제라든가 아는 사람, 내가 어떤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제한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겠죠. 또 지역을 달리해서 나갔을 때 어느 국가적인 경계선을 넘었을 때죠. 언어 문제라든가 거기 풍습이라든가 또 음식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낯설고 힘드니까 어떤 겁살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해외에도 많이 나가보셨을 겁니다. 국내만 있어도 해외의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맛을 보셨을 것이고 즐겨하는 음식이 따로 있었을 것이고 또 해외의 풍습이나 지역이나 이런 그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어 문제만 하더라도 어떤 통역사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한 회화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핸드폰 하나만 갖고 있어도 가능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겁살은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걸로 현대에서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겁살의 운에서는 낯설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될 환경이 펼쳐지더라. 새로운 걸 시작하지 않고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걸 시작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나한테는 어려움이 엄청 커진 시기가 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사주에서 조금 지장간 쪽에서 잠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움을 열 수 있는 것들은 인이라는 띠가 해라는 시기를 맞이했을 때 이 속에서 있는 지장간들의 활동을 보면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장간을 보면요. 무, 병, 갑이라는 지장간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는 무, 갑, 임이라는 지장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요 지장간들의 모습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전부 다 양의 글자 양천간이 있죠. 여기도 양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장간들의 합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지 않으면서 갑이나 병이나 임이나 이런 것들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려고 각각 따로 떨어져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이 지장간 속에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그런 호랑이띠가 해라고 하는 그 돼지해를 만나면은 내가 익숙한 것, 나한테 잘 맞고 적합한 것 이런 것들과는 인연이 떨어지고 내가 낯설고 힘들지만 개척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할 때 향후에 이어지는 앞으로 이 정도에 이어지는 다시 상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한 7, 8년 동안을 이때 새롭게 벌린 일이 나의 주된 업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호랑이띠의 갑일간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